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신일배트 유시의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손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9일 토요 경마 해설방송 준비되어 있고,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제 제주 2개 경주하고 서울이 14경주 편성인데 이 참 부진만들 많이 나오네요. 네, 많이 그래도 좀 경주 수가 좀 많아가지고 능력만 레이스도 있고, 뭐 5대들이 좋아하는 대끼리 단통 레이스도 있고 또 난잡한 레이스도 그렇죠. 많고, 뭐 골고루 진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좀 적재적소에 따른 배팅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태현 기자의 그 적중률 상승세는 또 제가 지난주에도 김태현 기자 상당히 감도가 많이 좋아졌다 말씀드렸는데,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번 주 바로 그 지난주에도 김태현 기자가 추진했던 서울 구경주였죠. 유시를 통해서 승부 경주다 말씀드렸던 경주였는데 12.7배짜리 주력 승부도 적중을 제대로 해드리고, 또 그전에도 이제 김태현 기자가 서울 3경주 4번의 미래번개를 강추어 놓고 복승식 24배, 쌍승식 44배 적중해냈고요. 또 서울 13경주도 10.2배짜리 하여튼 뭐 짭짤한 배당적으로 보니까 적중을 해낸 경기를 보니까 배당이 역시 우리 과가 아닌가. 물론 뭐 대기는 맞습니다만 우리처럼 또 중배당, 고배당을 상당히 좋아하는 전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번 주 김태현 기자도 발로 뛰어 이제 취재 내용인데 굉장히 내용이 좋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 자, 이 또 박남규 위원이 그 승부 경주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끄는 경주가 바로 이제 일류 경마 5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반을 승부를 할까 이제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바로 예당이었죠. 예당이 그게 뭐 안쪽을 째고 나가는데 거의 뭐 전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지 않았나 느끼게 되는데 아주 고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당에 3명장에 또 33배짜리 박 의원께서 또 통쾌한 또 주력 승부 적중해 주셨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 역시 또 신승훈에는 삼복승에 강점 있는 스타일답게 서울 1경주, 4경주 삼복승 주력입니다. 원틀 단통도 있고요. 23배짜리 또 20.8배짜리 그 외에도 9.5배, 8.7배 뭐 11.7배 잡배당 적중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 제주 2개 경주는 각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 경마 제주 2개 경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개인데 시간 관계상 14개 중에서 2경주하고 4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경주를 풀어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박 의원께서는 5경주, 9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 자, 김태현 기자 6경주하고 마지막 14경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저는 1경주를 한번 승부를 하겠습니다. 노을 경마니까 늦게 시작합니다. 1경주는 무조건 백판만 놓고 하면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고병 승부 한번 때릴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한번 진하게 한번 들어갈게요. 가급적이면 빨리 오셔가지고 신성훈이와 함께 한번 승부 한번 동패 한번 해봅시다. 자, 1경주가 지금 국산 육군의 1200인데 신의 말들이 많이 있고요. 액면이 지금 4번의 스타메이커하고 12번의 이제 벌컨, 이 두 마리가 너무 좀 압도적으로 팔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스타메이커랑 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물론 이제 대상 경주를 뛰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본 능력은 뭐 대단치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타메이커도 충마로 오기는 어렵고, 외곽이 10, 볼컨이나 마필도 주행보다 기록은 좋습니다만 발전의 여지는 조금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치자마서다가는 뭐 4번, 10번 모두 빠질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지고, 안쪽에 일로 뭐 가드 플러스가 9주 만에 나왔지만 어쨌든
일본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선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관심권이고, 같은 데뷔전을 갖는 마필 중에서는 전 8번 헤드트릭이라는 마필이 요게 이제 앞으로의 발전의 여지는 벌컨보다는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8번 헤드트릭도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경주 역시 뭐 신의 마필들 간의 경주고 좀 싹수가 있는 신의 마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박영과 좀 다르게 12번마 벌컨 신마치고는 좀 인기를 끕니다. 게이트도 좀 불리한데 이 마필 주행 검사 때 발주는 아주 썩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끝걸음, 중반 걸음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여유 보였고 특히나 이 마필을 직접 훈련시키는 문세현 기수는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문세현 기수가 그런 식의 멘트는 썩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봐서는 12번마 벌컨은 이번 경주 팔리는 그대로 현장에서는 아마 충마로 팔릴 텐데 팔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싶고요. 자, 후차권은 조금 저도 박영과 좀 비슷한데 1번마 가데 플러스가 박상호 기수 1번 게이트의 선행. 이 박상호 기수가 8월 7일날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여건상 가능하고요. 또 다른 신마 8번마 헤트트릭도 의외로 주행 검사 때보다는 걸음 자체가 훨씬 더 있다. 12번 놓고 1번, 8번 정도가 좀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팔리는 말들은 뻔해요. 뭐 1번, 4번, 12번 또 바람 분다면 이제 뭐 8번 헤드트릭 뭐 이런 쪽이 더 많이 부는 이제 구도가 되겠는데, 그러나 이번 경주는 이게 지금 뭐 눈에 띄는 액면이라고 해봐야 이게 뭐 정말 뭐 인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액면밖에 없습니다. 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최고의 사연 있는 마필, 그 마필 뭐 거의 전대지 백편에 가까운 말인데 이거를 놓고 한번 승부를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기막힌 사연과 함께 한번 고배당 추하에 한번 많은 기대 부탁드리는, 제가 1경주 승부는 어지간하면 안 하는데 정말 이게 가장 할만해요. 그래도 오늘은 정말 좀 잡배당 레이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1경주는 한번 진하게 붙어볼 만한 레이스다. 자신있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2경주는 시향하기에서 넘어왔죠. 3경주만 한번 보시죠. 국산 6분에 첨이던데 3경주는 이제 4번의 코스모스 중심으로 6번의 여걸천하가 인기권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액면은 4번, 6번이 좀 낫다고 봐야죠. 일단 6번의 여걸천하가 어찌됐든 간에 뒷심은 좀 부족합니다만 이번 경주는 편안하게 선행을 가는 그런 구도고, 4번 코스모스라는 마필도 앞으로의 발전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데뷔전 치고는 편성 또한 약하기 때문에 뭐 4번, 6번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저는 이 4번마 코스모스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주행 검사 때 걸음, 그리고 기승했던 박현호 기수나 훈련시킨 박현호 기수 말로도 능력 괜찮다. 데뷔전이지만 4번마 코스모스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후차권은 조금 난해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6번마 여걸천하가 줄어든 거리 이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기로 팔리겠지만 직전 경주 1200이긴 했지만 종반 걸음 도저히 못 믿습니다. 도저히 믿으면 하지 않는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보는 복병 한마필은 바로 10번마 카리스마짱, 이 10번마 카리스마짱이 되겠습니다. 22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거세를 하고 지금 출전하는데 생각 외로 거세 수술 휴증도 없고 상태도 그 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 뛰었던 거 보면은 꾸역꾸역 순발력도 있었고 뒷심도 많이 보강이 되다가 성깔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세를 하고 출전하는데, 거세 효과가 지금 빠르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좀만 변화를 보여준다면은 10번마 카리스마장이 이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별 말들 없네요. 일단 그래서 그 단독 선행은 6번의 여걸천하가 독땡 찬스입니다. 지난번에는 선행을 못 갔는데 뭐 선행 가면은 좀 더 띄워주는 맛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6번 선행 나가고 4번의 코스모스가 바로 따라 붙겠죠. 이 안에서 끝날 공선이 크고, 또 초반에 기습이 가능한 말 역시 이제 아까 그 김승기 정립이 됐습니다만 10분의 카리스마장도 뒤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앞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좀 기복말 레이스에서는 좀 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4번, 6번 숨어있는 복병, 휴양 마필은 10분의 카리스마장, 막판 컨디션 권장까지 필요하지 않겠냐 싶고요. 자, 4경주 추천에서 넘어가고 5경주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스트리트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는 국산오고나 1300으로 준비되어 있는 박랑리윤의 오늘 첫 번째 출전 승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액면 7번의 럭키 클로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7번의 럭키 클로버 중심으로 1번의 뭐 널푸른 볼트라든지 또는 5번의 아라비아 왕조 인기 모아주고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충만은 없는 경주고 엇비슷한 마필 간의 접전 경주인데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인기를 끕니다. 1번 윌프링 볼트, 이게 뭐 5번만 아라비아 왕자, 7번만 럭키클로버. 세 마필 다 승분전을 치르는데 세 마필 중에서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뭐 형군에서 조금 걸음을 아끼고 있는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인데 이번 경주 저는 뭐 충만은 7번만 럭키클로버로 봅니다. 생각보다 좀 과도한 인기라고 보이지만 지금 마필의 발전 속도,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초반이 느린 마필도 아니고 뚝심도 괜찮고 뭐 37조에서도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 만큼 인기맞으면 7번만 럭키클로버를 인정하고 후차권의 현장에서 조금 컨디션이나 분위기를 보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 이게 뭐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홉도 자출합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레이스예요. 아무래도 최근에 다 상승세를 타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그런 레이스고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7만 럭키클로버가 1300이기 때문에 다른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는 좀 더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외곽이기 때문에 저는 럭키클로버를 세게 볼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일단 럭키클로버를 뒤로 돌려놓고 갈 텐데 그렇다면 복대목 막권도 뭐 충분히 가능하고 짭짤한 배당 무조건 노력하는 추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좀 하여튼 뭐 지난번에 그 배당판 바람도 많이 불었던 그런 말이 되겠는데 뭔가 좀 작전 실패로 아쉬움 당했는데 이번 편성에서는 직전 편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대가 소홀합니다. 제가 보는 각도에서 이번 경기는 그렇게 뭐 딱히 뭐 강축이다 하고 인정할 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남경이 한번 복병만 한 마필 노려가는 승부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육경주와 김태현 기자의 첫 번째 추천되는 승부처인데 국산오관에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일단 이제 외곽 3마리 인기 모아지고 있거든요. 10번에 돌진, 9번에 오로라킨, 8번에 미라클러너. 박남기 있으냐?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인기는 8번, 9번, 10번 쪽으로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요 가지고 있는 세 마필의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 대단치가 않고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인기만 세 마필 안에서 쉽게 끝날 레이스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복병은 안쪽에 1번 해동 역사라고 봅니다. 이 해동 역사가 승군한 이후에 뭐 졸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뭐 컨디션도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정상적인 조기를 소화하고 나왔고 일본 게이트라면 최근에 뭐 발주가 조금 안 좋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산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1번 게이트에서의 기습적인 선행권에서의 고배당 가능성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추천의 변입니다. 이번 주 육경주는 복병마를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8리는 10번마 돌진, 9번마 오로라킨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입니다. 더 이상 마필의 발전 속도 잠재력에 좀 더 있겠지만 최근 걸음 보면은 거의 정체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은 마필이 그전 경주보다는 확 달라졌습니다. 전개 자체도 괜찮고 편성도 해볼만하고 잘만 하면 쌍승시까지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그런 패턴이고 여기에 배당까지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레이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부처 경주로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스와의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뭐 거의 상태나 그런 제가 뭐 조교를 잘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수나 관련 뭐 조교사들과 인터뷰에서 내용을 얻는 거죠 거의. 자신을 많이 하던가요? 근데 그 마필이 좀 비기형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짭짤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 지금 8번, 9번, 10번 뭔가 지금 바깥에 있는 세 마리 좀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왠지 복병 안쪽에서 기다릴 것 같단 말이에요. 안쪽에서 토가 뛰어나가지고 안쪽에서 말대길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거는 외곽 세 마리의 말들이 별로 뭐 이게 강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안쪽 복병 중에서 그러니까 5번 게이트 안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복병이 있고 그 복병의 중심에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내용 마필 한 마필 또 김태현 기자의 승부마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766 혼합사고는 1300인데
일단 일본의 고속 주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6번의 익스클루시브 지메가 인기 막군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기도 뭐 출전 두수는 단촐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충망 없는 혼전 경기예요. 뭐 고속 주파라는 마필도 일본계 D점은 지니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발전 여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편성은 물론 약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 마필이라는 게 뭐 고속 주파나 익스클루시브 엘렘의 뭐 글로벌 로크 이 정도인데 저는 데뷔를 가는 이번 막 가루다가 여기 주행검사 기록은 뭐 부할 것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지만 선두권에 바로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데뷔전 편성치고는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번 막 가루다의 선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충만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뛰었던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6번마 익스클루시브 리메가 이번 경주 단독 선행 가능하고 편성하지 약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제가 데뷔전 때부터 호흡기가 안 좋아서 매번 꺾어들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편한 선행 가서 호흡기가 좀 낮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다시 또 호흡기 쪽에 조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불안한데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렇다고 강축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있게 풀어뜨릴 수도 없는 그런 마필인데 박영께서 노리시는 이번 막 가루다 역시 취재 내용은 괜찮습니다. 이게 주행 검사 때 기록은 6초 6이지만 전체적으로 마필이 여유를 보였습니다. 데뷔전 1300m 이세마가 바로 돌파할 수 있냐 이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분명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박영께서 말씀하신 이번 막 가루다도 상당히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6번 익스클루시브 리메가 직전에는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1번 게이트 아닙니까? 대응을 진짜 편하게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편하게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 3번의 글로벌 호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이게 문생이 타면서 이게 한번 앞선을 한번 진하게 빼봤는데 이 스타트 능력이 3번하고 6번이 뭐가 낫다고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3번이 만약에 댕을 나간다. 6번 이스크를 그래서 6번 마필에게 기회가 있겠느냐 아니면 둘 다 또 전별도 가능하고 오히려 6이 빠지고 3이 또 버티는 전개도 가능하고 일단 이게 뭔가 앞선 두 마리가 이거는 참 묘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선행마 한 마리라면 인정해야 되는데 선행마가 두 마리가 또 비슷한 능력이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마리 내지는 둘 다 빠지면서 좀 배당이 좀 짭짤하게 나오는. 그리고 이제 신의 말 중에서는 이번에 가로다 쪽에 일단 두 번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1번의 고속주파 쪽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 2 한방도 막판도 좀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6번 익스클루시브 리메에는 좀 더 심사 스코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자, 8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3군의 1408경주는 1번은 이제 2번의 썬더캣을 중심으로 1번의 캐나콧의 압도적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뭐 들어봐야 될까요?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고 봐야죠. 일단 뭐 전개적으로도 선택컷의 뭐 선행 내지 선입, 또 케냐쿠의 선행 내지 선입, 역시 두 마필이 앞선에서 전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입을 해올 수 있는 마필을 찾아봤을 때 여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1번, 2번을 싸우는 구도도 아니고 둘이 편하게 가기 때문에 뭐 1400이라는 경주가 거리도 그렇고 일단 2번, 1번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경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1, 2 대끼리 한방 인정합니다. 두 마필이 박영희 말씀드렸다시피 선행만 가는 마필도 아니고 최근 걸음 자체도 좋고 특히나 1번마 캐나코는 고질적인 구절 쪽에 약했던 게 완벽하게 굳어가면서 직전보다 말이 더 좋습니다. 잘만 하면 1번마 캐나코가 2번마 썬더캣을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쌍승식 막권 거꾸로나 그나마 좀 배팅 메리트가 있지 복승식은 제가 봐서는 두 배는 택도 없습니다. 1, 2 한방 저도 인정하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주는데 거의 배팅의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7번의 로드윈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느낌이 있는데 이게 로드윈이 예전에 문생에 타가지고 1800에서 한번 대가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기승인데 일단 1번, 2번이 앞장을 뜨겠죠. 수행선입인데 추입으로 앞장서는 마피를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폭병은 다른 말들은 보이지 않고요. 7번의 로드윈 좀 짭짤비당 노리실 분들은 7번에게 좀 관심을 가진 것도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구경주 봐야죠. 혼합 3군의 1400 박남규 위원의 오늘 두 번째 추천인데 오히려 이번 한라축제가 올무리로 잡혀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날림 예상의 표본이 아닌가. 시간도 없고
책은 찍어야 되겠고 예상은 빨리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럴싸하거든요. 자꾸 시작하는 게 이게 15군데 예상치가 또 통일한 생각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가 아닌가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한라축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보낼 말들이 8번의 빛의 속도, 9번의 백두캣, 3번의 승리산이 이제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태 기자? 저는 이번 경주는 3파전 경주를 봅니다. 2번 한라축제, 8번 빛의 속도, 9번 백두캣. 이번만 한라축제가 좀 과도한 인기는 분명합니다. 뭐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팔릴지 모르겠지만 뭐 과도한 인기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맞습니다. 뭐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고 뚝심도 있고 이 국쪽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6월 20일 경주가 취소가 됐는데 지금 9분 다 잘 안 왔고요.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복승 시에는 2번만 한라축제가 좀 유리하고 능력은 8번만 빛의 속도가 만만치 않게 센데 생각보다 훈련 패턴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매번 좀 아쉽게 올라오는 마필인데 이 마필 의지만 걸리면은 선입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조금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8번만 빛의 속도가 아니라면은 최근 상승세의 9번만 백두캣 정도가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인기마들이 조금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빵랑기회 좀 다른 생각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인기는 2번, 8번, 9번 뭐 세마필 쪽에 비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액면이나 분위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2번, 8번, 9번도 좀 일단은 기본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 경기는 컨디션이 좋아져 있는 숨어있는 복병 한도 노리고 하는 그런 애 있습니다. 일단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라는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 복병의 선전이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마필을 충만해 놓고 배당을 노리고 하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빛의 속도가 참 재미있는 말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게 그 유승환 기수의 이제 백승안긴 이제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배낭판 바람도 많이 불고 가는데 최근 2차례 레이스를 좀 뗀 걸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스타트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원래 스타트 밀고 나는 대하시도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딱 중반 가면 뒤로 갑니다. 일단 뒤로 가요 뒤로. 그러다가 사코가 끝나고 쫙 올라오고. 끝나고. 최근 2차례 레이스가 좀 그런 식의 패턴이라서 이게 뭔가 이게 좀 이건 타이밍 찾기인데 아마 32조는 특히나 더 심해요. 이게 좀 그래서 이게 그 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행 스타일은 말은 아닌데 좀 그런 게 근데 마지막에 끝끌어면 그래도 겨우 이제 올라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관심 갖는 게 있을까 느낌이 있는데 여하간 빛의 속도는 일단은 뭐 안구로 가겠습니다만 박랑규님께서는 배ting 축으로 번호 앞으로 따로 있죠. 재밌는 승부가 될 겁니다. 박랑규인의 후반 승부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고 10경주 국산 사고의 1300인데요. 10경주는 일단은 이제 그 2번 에이스 더블하고 6번의 딕시천 강신을 보이면서 뭐 4번의 아르고 팬텀이라든지 10번에 뭐 천년강호 뭐 이런 쪽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좀 까다로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뭐 저는 10번 천년강호가 뭐 승부전에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계속 힘이 붙어가면서 걸음발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는 늦발 때문에 뭐 3차에 머물렀지만 뭐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편성이 약했습니다만 8만시 낙선을 거둔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전에 되지만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저는 오마 야우비올라가 이게 컨디션도 굴건점 때문에 약간 조경도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 1300이라는 경주거리나 그동안 이제 박현우 교수가 지난번에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어느 정도 마필의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야오빌로가 의외로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대단치 않다는 점에서 그 혼전을 틈타서 야오빌로의 기적인 취입도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천년가고는 직전에 좀 편승 약한 면은 없지 않았습니다만 레이스 완전 압도하던데요. 그렇죠. 낙승이죠, 낙승. 3, 4코너까지 좀 이제 막 그 기업도 하고 해가지고 힘이 좀 부지지 않나 했는데 압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김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로 봅니다. 인기마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냐. 박영께서는 10번만 청년강호가 발전 기대치가 크다라고 봤고 저는 2번만 에이스 더블이 발전 기대치가 크다고 봅니다. 최근 2차례 경주, 5월 18일 경주는 선행 가서 8마스 낙승이었고 직전 경주는 쫓아가서 편성 자체는 세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근성과 끈기를 보였고 이번 경주 전개 자체도 제가 봤을 땐 괜찮습니다.
마방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 탔던 기수들의 멘트를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 발전 가능성, 잠재력을 봤을 때는 이번마 에이스 더블이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여기 복병말 한 마필 말씀드리자면은 1번마 엄지손가락에 의외로 들어오면 짭짤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착으로 승분한 마필입니다. 3착으로 직전여도 3착으로 승분했는데 지금 기승기수가 오경환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 마필 기승했던 마필이 전부 다 마필 능력은 좀 더 있다. 근데 뭔가 좀 아쉽다. 뭔가 좀 부족한데 아쉽다는데 오경환 기수의 1번 게이트 전개 자체는 기가 막히게 풀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마필이 직전 경주 3타로 승리를 했다고 그게 이 마필의 능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좀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복병마로서는 1번마 엄지손가락이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참 될 말들이 많긴 많아요. 이게 뭐 글쎄 승부를 함부로 할 레이스는 같지는 않습니다. 뭐 10번도 되고요. 또 김태형 기자가 됐던 1번 엄지손가락, 2번 에이스 더블, 또 뭐 4번 아르고 팬턴, 또 6번의 택시천, 또 박윤이 노리시고 있는 5번의 야오비올라라든지 뭐 골고루 뭐가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10경기는 소액으로 한번 분산 배당을 노려주시는 작전을 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1경기 들어갈게요. 국산 3군의 1400인데 11경기는 이제 그 4번의 퍼펙트 샤인 중심으로 이제 일본 아비처럼 쭉 인기가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때 보시나요? 이번 경기도 약간 좀 기복마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죠. 일단 퍼펙트 샤인이 부담 중량이 4.5kg가 빠르기 때문에 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많지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 충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기복마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강자의 인연이 재미난 마필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1800을 뛰다가 1400으로 내려왔다는 조건도 마음에 들고 또 하나는 이게 뚜렷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7번마 강자의 인연이 외곽이긴 합니다만 또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7번 강자의 인연이 숨어있는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충만은 없는 경주고요. 제가 입상권에서 가장 유력한 마필은 4번마 퍼펙트 샤인이고 베이팅에서 한 번쯤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5번마 에코크라토스입니다. 이 5번마 에코크라토스 2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괜찮습니다. 상태 별 이상 없고요. 좀 전에 박영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선행을 나갔던 마필은 5번마 에코크라토스가 가장 많이 나왔고 선행 나갔을 때 4번 선행을 나갔었는데 그 중에 3번 입상을 했습니다. 편하게 선행 가고 상태 괜찮고 한다면은 5번마 에코크라토스도 선행 가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백기에 대한 컨디션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복병으로서는 5번마 에코크라토스가 재밌지 않겠느냐. 괜찮은 것 같아요. 에코크라스트가 이게 뭐 휴양했다는 것만 제외해놓고 본다면은 뭐 1400, 1800까지 골고루 또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뭐 상태만 이상 없다면 이게 이 편성에서는 선행나오도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일반 아비처럼이죠. 아비처럼 이제 지난번 경주에서 이제 근데 직전에 그 신이치 기수가 참 이빠이 탔거든요. 신이치 기수 이제 제 종신데 잘 타요. 잘 타는 기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탔는데 이제 그림이 그밖에 안 나오는데 뭐 오경환이가 탔다 해가지고 그보다 더 나오겠느냐? 뭐 저는 그럴 여지는 좀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4번의 퍼펙트 샤인, 5번의 에코크라스트, 7번의 강자의 인연 딱 3마리를 또 중심에 놓고 하는 게 좀 더 적중감 배당면에서 나와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서 12경주 들어갈게요. 자, 12경주 신승훈의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좀 진하게 노리는 복빙 하나 있기 때문에 승부의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국산 4분의 1800이 되고요. 이번 경주는 4분의 무적 항제가 거의 뭐 전대지 올머리로 잡혀 있고 이제 9분의 슈퍼크릭 쪽에 인기가 좀 모아지면서 뭐 5분의 넬프론 타이거 이런 쪽에 이제 배당 형성되는데 박영께서는요? 무적 관계는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 복귀로만 본다면 사실 좀 힘겹게 올라오는 그런 맛을 남겼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세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다는 게 1차적으로 플러스 요인이고 또 하나는 단독 선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뚜렷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무적 관계 선행이라면 뭐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뭐 수월하게 입상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적 관계 놓고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숙면의 목병은 7번 올데이가 어쨌든 감량의 점을 지니고 있죠. 마이너스 4kg의 감량 미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복은 좀 있는 마필입니다만 이 마필도 역시 선두권,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레이스 전개에 대한 메리트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있는 경주입니다. 자, 4번만 무적 황제. 뛰면 뛸수록 걸음 자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보다 걸음이 더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이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절반 정도까지밖에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1군까지도 가서 1군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능력마기 때문에 4번 무적 황제를 인정하고요. 기본적인 전력은 9번만 슈퍼클릭이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복병마를 찾는다면은 7번만 올데이도 재밌고 제가 보는 좀 더 재밌는 마필은 바로 2번만 마이드림입니다. 이미 걸음 자체는 다 나온 마필입니다. 6세 안말로서 37초 동안 2착 3번 다 뛴 날은 분명한데 의외로 직전 경주 종반 끝걸음 살짝 보여주는데 이번 경주가 만약에 경주가 전체적으로 짜부러진다면은 어부질이 추입이라면은 2번만 마이드림 정도도 가볍게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3번에 잉글란 4번이죠. 4번에 이제 무적 황제 뭐 인기말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일단 저는 1800이라는 그리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뭐 어떤 한국 경마는 거리적인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봤는데 혈통적으로 거리가 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단숨에 그 거리를 극복해내는 말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통해 가지고 그 거리를 극복해내는 마필. 무적 한 개도 뭐 1200 뛰다가 1300 처음 뛰었을 때는 완전히 뭐 선두권 나갔다가 뒤로 완전히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마필이 뭐 그때는 기수가 이금주 기수였어요. 뭐 기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물이 한 500m 정도 직정력 대비 600m 늘어난 경주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 단숨에 넘어서느냐 아니면 한 차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느냐 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4번을 추구로 갈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4번에 빠지면은 많이 먹는 거고 4번에 들어오면 좀 짭짤하게 먹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크의 중심에 놓고 때릴 말은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승부로 가져가는 예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경주 국산 1분에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이 배당판에 너무 압도적으로 쏠리는데요. 7번에 광급이상하고 8번 흑기사. 어떻게 보시나요? 좀 더 넓게 보면 뭐 내장산까지 딱 3만표랑 팔리겠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장산 같은 경우도 이제 10주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 조교 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는 내장산도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광교비상도 그렇고 흑기사도 그렇고 지난번에 다 졸전을 광교비상 졸전을 펼쳤고 흑기사 같은 경우도 입상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느낌에 흑기사도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59kg의 부담 중량 또 광급이상도 어찌됐든 간에 59의 부담 중량이라면 이게 뭐 7번 8번 한방 이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인기 마필이 빠지면서 의외의 마필 복대봉 마콘이 들어오면서도 큰 배당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심에 6번만 봉암사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일단 봉암사가 1군 승군에서 뭐 뚜렷한 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편성적으로나 뭐 감량 52kg의 어떤 부담 중량으로 감안해 본다면 봉암사가 한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지 않나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상으로는 7번마 광교비상, 8번마 흑기사 두 마필이 좀 세 보이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59라는 부담 중량을 두 마필 다 처음 짊어본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뭐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역시 능력대로 들어왔다. 또 부러지면은 부담이 좀 무거웠나? 그럴 수 있는 상당히 좀 짜증나는 그런 스타일의 경주이기 때문에 배팅 강도는 최대한 약하게 해서 가볍게 접근해야 되는 경주인데 그나마 1번마 내장산이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마필은 상태나 뭐 10주간의 공백기 현장에서 한 번 더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이 경주 거리가 1800이라는 점, 이 내장산은 1800m 경주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스타트만 잘한다면은 뭐 선입선행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경주 거리 때문에 일본만 내장산이 배팅에서는 좀 더 노릴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이 내장산이 2달 반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좀 훈련을 뭐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 훈련 강도를 좀 세게 하고 나오면 좋은데 전혀 또 그러지는 못해요.
이런 말들이 제 개인적인 배팅의 내력을 보면 거의 못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훈련을 세게 올려가지고 좀 상태를 잡아가지고 입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래서 반신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7번의 광교비상과 8 흑기사 이 두 마리가 특히 광교비상은 지난번 경주에서 아쉬움을 당했습니다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마지막 끝그림 그렇게 죽는 그림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뭐 솔직히 7번, 8번 댓글 없더라도 할 말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댓글 예상도 싫고 배팅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게 뭔가 좀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박유현이 언급한 마필이 이제 6번의 봉암사 이 타이밍은 딱 봉암사 같은데요. 삼복승 같은 것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자 14경주 김태형 기자의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 혼합 이번에 1300이 나와 있고요. 자 지금 5번에 질풍대세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2번에 라이언 갤러퍼가 상대마로 몰려 있고요. 8번에 젠테너리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자 박유께서는요? 일단 뭐 질풍대세는 인정합니다. 뭐 승분전이지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에 여력도 많고 또 선행마들은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질풍대세의 선행 가능성 뭐 아니면 뭐 지난 것처럼 따라가도 되고 뭐 질풍대세는 인정하고 가고요. 일단 젠테너리가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뭐 정상적인 조교를 다시 끌어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일단 뭐 젠테너리를 기본 막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보병권에서는 10번 특명이 이게 또 뭐 1300 줄어든 경주거리에 이점을 좀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레이스가 좀 빠르게 흘러가고 좀 뭉치는 경우에는 뭐 특명의 추임력도 1300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뭐 젠테너리랄지 특명 이런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의 승부의 편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도 5번마 질풍대세는 인정합니다. 직전 경주 원래 좋은 말이었는데 그 5월 31일 경주 때 박현우 기수 기승하고 인기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부진했었는데 바로 운세어로 교체가 되자 완벽한 낙승. 뭐 승분전이지만 5번마 질풍대세는 기본 사이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서 인기마들 2번 라이언 갤러퍼 8번 젠터너리 솔직히 못 믿습니다. 경주 전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저는 이번 경주 딱 두 마필을 노려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마필에 힘을 주고 어떤 마필에 반주를 갈 텐데 두 마필 다 의외로 배당이 괜찮습니다. 경주 전개에 따라서 충분히 노릴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이라고 보기 때문에 5번 넣고 딱 두 방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김태형 기자는 전개상의 메리트 있기 때문에 선행마 인기 선행마 두 마리는 좀 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 8번 이 말들이 인기 선행마들인데 5번도 뭐 선두권 경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선이 마지막까지 버티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마지막에 또 최적의 전개로 한 발을 쓰는 마필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이 지금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짭짤한 배당 원하시는 분들은 김태형 기자와 함께 승부를 갈 수 있는 리스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에 1용 영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